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3년 특례 전형의 경쟁률과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는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특히 3년 특례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당장 7월에 원서를 써야 되는데 코로나가 이제 2월 정도에 본격화되어지면서 사실 입시 일정들이 다 연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서류 준비하시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고, 거기 또 면접을 준비하거나 지필고사 준비하는데 매우 혼란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아마 올해 원서를 쓰신 분들이 많은 영향과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2022학년도 재외국민 전형도 사실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도 작년과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특별했었던 2021학년도의 경쟁률과 입시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2022학년도 재외국민 전형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겠나,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코로나19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경쟁률이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2020년도에 평균 경쟁률이 6.10대 1이었는데 2021년도에 평균 경쟁률이 5.13대 1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점 정도 경쟁률이 떨어졌어요. 0.97대 1 정도로. 자, 수시 전형에서 일반적으로 정시 전형으로 봤었을 때 국내 대학 입시의 경쟁률이 0.55 정도 하락한 거 생각해보면 재외국민 전형의 경쟁률의 하락이 조금 더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부 나라인 경우에는 사실은 1년 동안 거의 학교를 제대로 못 가다 보니까 재외국민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원서를 못 쓰시는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코로나19와 학령인구 감소가 경쟁률 하락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경쟁률이 하락한 거는 맞는데, 자, 특례 전형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상위권 주요 대학으로에 대한 쏠림 현상들은 더욱더 커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 학생들의 원서 쏠림 현상들은 더욱더 커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재외국민 3년 특례의 경쟁률이 하락한 거는 맞고요. 그 하락의 원인이 코로나도 하나의 영향일 거고 학생 수의 감소도 하나의 영향일 건데, 하지만 상위권 대학 그리고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는 전년도보다 더 커지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 달라지는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한양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가 지필고사를 폐지하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서 2단계에서 수학 30%를 반영을 했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문과와 이과에서 지필고사를 실시했는데 지필고사를 올해부터 실시하지 않고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까지가 한 라인으로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을 실시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좀 유리해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려대나 한양대가 종전에 지필고사를 실시하게 되었을 때는 지필고사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필고사가 없다,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이다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도 귀국자들보다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이 학력 지표를 어느 정도 완성하고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고려대학교가 2022년부터 자기소개서를 폐지합니다. 자소서는 국내 대학 입시에서는 2024학년도까지 유지하기로 했는데 고려대는 3년 특례 전형에서 2022학년도 자소 폐지하고요. 나머지 모든 대학들은 그냥 자소서가 현재 상태대로 유지가 되어지고, 재외국민 전형에서 자소서의 영향력은 되게 크다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면접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소서의 영향력은 더욱더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전형들, 특히 이제 의학계열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동영상 업로드 형태로 해가지고 면접을 진행했기 때문에 결국 올해도 아마 그렇게 되겠죠. 올해도 동영상 업로드 형태로 면접이 진행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면접의 영향력은 좀 줄고, 그 다음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약대가 6년제 선발이 올해부터 이루어진다, 이 점인데, 약대 선발이 확정이 되어진 학교들도 있어요. 아주대나 아니면 연세대, 고려대, 세종 같은데 이런 대학들은 약대 선발하겠다 해서 모집 인원이 확정이 되어졌죠. 중앙대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약대 선발 인원과 선발 대학들이 확정이 되어지진 않았어요. 참고하실 점들은 아마
지금 현재 의대를 선발하고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약대를 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약대 선발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상위권 의대나 치대를 원서를 쓰신 학생들 입장에서 보게 되어질 때는 상위권 의학 계열의 사이즈가 커진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의 입장으로 봤을 때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그만큼 좋은 기회가 열릴 거고, 또 상위권 학생들이 약대나 의대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어지면 그 밑에 연세대나 고려대나 뭐 성균관대나 이런 자연계열 쪽의 학생들이 조금 더 충원율이라든가 경쟁률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대가 2022학년서부터 재외국민 전형에서 선발한다는 것은 결국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충북대와 충남대학교가 2022학년도부터는 의학계열을 미선발합니다. 이 두 개 대학은 전년도에 경쟁률이 매우 높았죠. 아시는 것처럼 두 개 대학이 1단계에서 영어 성적으로 선발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서류평가에 우수성이 있지도 않아. 이래서 나는 화학이나 생명과 같은 면접의 위험성도 있어. 하지만 나는 공인어학 성적을 봤을 때 토플이 117점 이상이 돼. 이런 학생들을 여기에 원서를 썼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충북대와 충남대는 의학과에서 미선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대를 가려고 하면 사실은 뭐가 중요해졌냐 하면 영어 성적이 아니라 전반적인 표준화되어진 학력지표 플러스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입시의 경향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코로나19 학력 인구의 감소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의 경쟁률이 하락했으나 상위권 대학 의학 계열에 대한 쏠림 현상은 더욱더 커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부분은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가 올해부터는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특례 전형은 딱 셋으로 구분되는 거죠. 서류 면접 전형, 지필고사 전형. 그리고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의 상위권 학교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필고사 전형의 학교고, 그 다음에 중하위권에 있는 학교 면접 중심의 전형으로 딱 세분화되어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합한 전형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쟁률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연세대학교부터 중앙대학교까지를 보면은 6개 대학교가 있죠. 종전에 우리가 수시원서 지원할 때 6번의 원서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6번을 쓸 수가 없죠.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연세대는 되는데 고려대학교 수학시험 보지, 한양대학교 수학시험 보지, 그러다 보니까 원서 지원이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결국은 서강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전년도에는 13.23대까지 경쟁률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2020년도로 가면서 21학년도로 가면서는 경쟁률이 11.10대 1로 떨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2학년도부터 고려대와 한양대학교가 지필고사를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 6개 원서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여기에 원서를 쓰면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의학계열로 원서를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 높은 표준화되어진 학력지표를 갖추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원서 지원이 조금 더 용이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지필고사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위권 대학의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지필고사 전형이 빠졌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률을 보게 되어지면 연세대부터 거의 모든 대학이 경쟁률을 하락을 했고, 경쟁률이 가장 많이 하락한 학교는 서강대학교가 2.13대 1로 경쟁률이 많이 빠졌고요. 중앙대는 다소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0.06 정도 경쟁률이 몰렸는데, 아마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2학년도에 고려대와 한양대학교가 지필고사가 없어지면서 경쟁률은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 있겠죠. 자, 고려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대는 지필고사 2022학년도도 폐지하고요. 자소서도 폐지가 되어졌고, 전년도에는 자연계인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수학 30%를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1단계에서 서류폭사 100%, 그러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의 면접 30% 전형으로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의예과에서 비대면 면접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면접을 녹화 영상 업로드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성균관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면접을 실시하게 되었을 때
녹화 영상 업로드 방식의 면접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일부 학교들은 아마 직접 대학에 가서 비대면 면접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겠죠. 화상 면접을.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결국은 면접이 뭐 동영상 업로드 면접을 진행을 하든 아니면 대학에 와서 그걸 비대면 녹화 면접을 진행하든 간에 면접의 시간과 면접의 방식에 있어서 면접의 중요성은 종전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단계에 필요한 서류, 다시 말하면 학력지표와 같은 거, 또는 자기소개서나 아니면은 활동증빙 서류와 같은 제출 서류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졌다,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한양대는 수학의 필답고사가 폐지가 되어져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문과인 경우에는 국어 필답고사를 받고, 자연계행 같은 경우는 수학 필답고사를 받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서류와 면접 전형을 실시하게 되어지고요. 약대는 중앙대학교가 한 명을 뽑아요. 그렇죠? 중앙대학교는 3년 특례 1명, 그 다음에 12년 특례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지고, 중앙대나 연세대나 고려대, 세종 또는 뭐 이런 학교들이 약대 선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이제 구체적으로 약대를 선발하는 대학이 다 발표가 되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아직 알기는 어렵고,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재외국민 특례 전형에 대한 시행 계획들이 발표가 되어져야만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추론하기로는 의예과를 선발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다 약대 선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형 방식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년 특례에서 의예과를 선발하는 대학의 전형 방식을 보시면 아마 약대와 유사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대에 관심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3년 특례 의대 선발 대학과 전형 방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 3년 특례 전형이 층으로 나눠져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층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권 대학은 서류 또는 서류 플러스 면접, 그리고 중위권 대학은 지필고사 전형, 그리고 중하위권의 대학이 면접고사 전형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상위권 대학이 의대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사실 폭이 넓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GPA 성적이 4.0 중에 3.89가 되고, SAT가 1550점, SAT2가 바이올로지가 800에, 매스가 800점에, 케미스트리가 800점이고, AP가 이렇게 되고, 토플이고, HSK 등등 있어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으로 대학을 가게 될 때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표가 1점 이하가 되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필고사 전형의 대학을 가는 지필고사 전형의 대학들이 이런 표준화 학력 지표에 대한 부분을 제출서를 받지 않고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걸 가지고서 수시 전형에서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수시 전형 9월 입학에서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표준화되어진 학력지표나 공인학업 성적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학력지표는 재외국민 전형 중앙대 이상의 대학을 갈 때에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적 이하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토플 성적이 100점 이하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안 돼도 100점 이상의 성적이 돼야 되는 거고, SAT 성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이 막 1400점이야.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대 이상의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1500점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400 몇 점인 성적으로는 사실상 중대 이상의 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GPA는 사실은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이제 재외국민 특례 전형에서는 GPA 성적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어질 수 있는 지표의 중요성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외국민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데 꼭 필요한 거는 결국은 표준화되어진 학력지표가 제일 중요하다. 결국 지표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할 수 있겠죠. 그 지표라고 하면 IB 성적이라든가 SAT 성적이라든가 AP라든가 공인학업 성적이라든가 또는 수상 경력 등과 같은 기타 요소들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성적으로 과연 중앙대 이상의 대학을 서류 전형으로 원서를 써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서류 정도의 스코어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내 성적으로 봤었을 때 그 정도의 스코어를 만들 수 없다고 판단하시면 일찌감치 뭐로 바꾸셔야 되냐면 지필고사 전형으로 전형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계속 12학년 때까지 그냥 SAT 공부하던 거 계속 하는 거야.
1300점, 1400점 아무리 공부하셔도 그 성적으로는 사실상 제출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에는 뭘 결정하셔야 되냐면 그냥 가고 싶은 대학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스코어를 높일 수 있고 학력 지표를 높일 수 있느냐,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객관적 판단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현실적인 공부 계획을 잡아나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재외국민 전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죠. 국내 대학 입시는 윗대학부터 아랫대학까지 쭉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이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대학 선택이 가능한데, 재외국민 전형은 중앙대 이상과 중앙대 이하에 따라서 서류 제출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일정 정도의 학력 지표를 갖춰야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AT를 만들면 1500점 이하는 사실 낮은 성적이기 때문에 실제 학력 지표의 중요성이 떨어진다, 제출의 의미가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진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가 높은 학력 지표가 아니고 서류에서의 강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지필고사를 준비하셔야죠.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가장 폭이 넓죠. 보시는 것처럼 이화여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하대나 아주대까지가 대부분 다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이고,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들 중에서 경희대나 한국외대나 건국대, 동국대, 홍대 이런 학교들 보면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요. 보통 대부분 경쟁률이 경희대가 5.97대 1, 그 다음에 한국외대는 5.09, 건국대학교가 경쟁률이 매우 높은데 7.82대 1의 경쟁률이고, 동국대학교가 6.81 정도의 경쟁률이죠.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몰린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필고사를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국내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들은 국내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해외에 계시는 분들보다 지필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좋겠죠.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여건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이퍼립에서는 스카이프나 줌을 이용해서 지필고사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하이퍼립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필고사 수업을 진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마땅히 이용 방법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선생님들과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 또 국내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 학원이 대치동에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지필고사 수업을 연계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이 광운대부터 경기대학교인데 가장 드러나는 부분들은 상위권 대학의 쏠림 현상이 크다 보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상위권 6개 대학, 그리고 지필고사 중심의 상위권 대학으로 학생들이 대부분 몰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면접 중심의 대학들은 경쟁률이 낮아요. 그쵸? 광운대학교가 3.76, 서울여대가 3.06, 그 다음에 명지대 2점대, 상명대 2점대, 경기대 2점대 정도의 경쟁률이면 2점대 경쟁률에 거기에다가 충원율 100% 생각하면 사실 원서를 쓰면 다 붙는다는 얘기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런 면접 전형은, 지필고사 전형은 그냥 지필고사 성적으로 붙는 건데 면접 전형은 학과 적합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과와 적합성을 가져야 대학에서 뽑는다는 점. 학과 적합성이 떨어지면 대학에서 뽑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보셔야 되기 때문에 경쟁률 낮으니까 아무데나 원서 쓰면 붙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더 안 되고, 이런 점들이 더 어려운 점이에요. 지필고사 전형은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필요가 없거든요. 지필고사 성적으로 그냥 뽑는 거고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이런 면접 전형은 자소서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접도 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의예과에 대한 경쟁률을 보시게 되어지면 사실 앞에 봤었던 경쟁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의예과의 2021년도 보면 연세대학교 의예과는 12.50,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21대 1, 그 다음에 중앙대가 21.50,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는 26대 1,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건양대, 대구대 쭉 가면서 대부분의 경쟁률이 15대 1에서 26대 1 정도 경쟁률이기 때문에 의과대학에 대한 선호도와 쏠림 현상이 매우 크다, 이 얘기고, 결국은 재외국민 전형으로 대학을 가면 쉽냐 이렇게 물어보면 국내 전형 수시 전형으로 보다 재외국민 전형으로 대학을 가기가 훨씬 쉬워요.
어디가 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 이런 대학들을 간다면 또는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있는 지필고사 전형들 중에서도 경쟁률이 대부분 5대1 이하의 대학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의학계열을 진학을 하고 싶고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매우 높은 정도의 학업 성취도를 가져야만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재외국민 전형이 사실 매우 어렵죠. 상위권 대학으로 가시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예과, 치의예과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실제로 전년도는 15.38대 1의 경쟁률이었는데 2021학년도의 경쟁률이 16.40대 1로 경쟁률이 올랐어요. 이런 점들이 결국은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신 올해 하나 좋은 요소는 인원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약대가 들어온다는 점은 매우 우리에겐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약대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약대는 의대나 치대보다 약대. 예를 들어서 우리 애는 뭐 의대 치대 가기에는 좀 성적이 안 되니까 의대나 치대를 가고 싶은데 성적이 안 되니까 약대에 맞춰서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약대가 의대나 치대보다 성적이 좀 낮아도 갈 수 있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알아주셔야 되고 약대는 사실은 거의 의대나 치대 정도의 수준을 갖추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외국민 전형에서 의대나 치대에서 뽑는 인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다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올해 7월에 원서를 접수하게 되어지면 남은 기간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서류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필고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필고사 준비도 하셔야 되고 또 만약에 재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작년에 원서를 써서 대학을 붙었는데 아니면 작년에 대학에 원서를 썼는데 불합격해서 올해 지금 재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하나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이프리뷰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뭐냐면 재외국민 전형과 관련해 되어진 입시 컨설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필고사에 대한 수업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재외국민 전형 재수생들의 수업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재수생들은 보통 아침에 8시나 9시에 와서 저녁에 10시나 12시까지 학원에서 지필고사에 대한 수업과 체계적인 학습 관리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나중에 의대 원서 쓰시게 되어지면 면접의 쭉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재외국민 전형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에서 궁금하신 점, 필요하신 점들이 있으면 하이퍼랩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2021학년도 경쟁률과 입시 결과에 대한 분석들을 마치게 되어지고요. 남은 시간이 사실은 7월달까지의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3년 특례 전형으로 해서 7월에 원서를 접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마음이 좀 급하시고 지금서부터 빠르게 준비하셔야만 올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후에도 잘 준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 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